안녕하십니까, 이집입니다. 자, 편안한 휴일 보내고 계십니까? 자, 일요일은 저 시황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날이죠.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. 전 미국 시장은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. 뭐 종가는 조금 하락했다가 그 폭을 좀 줄여 놓은 상황인데요. 다우가 뭐 0.13%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 강보합 정도죠. 자, 요것도 장중에 변동성이 꽤 있었고요. S&P 500은 0.01% 정도 하락, 뭐 약보합 정도죠. 자, 근데 나스닥이 좀 빠졌어요. 나스닥이 0.32% 정도 하락했는데 이게 장중에는 거의 뭐 1.7%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뭐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있었던 건 이유가 있었을 텐데 역시 트럼프의 입이었습니다. 제가 금요일 날 우리 회원님들께 회원방에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. 미국에서 지금 관세 관련해 갖고 법원에서 관세 더 이상 물리면 안 된다. 딱 그랬다가 다시 또 저 관세를 처음에 물리려고 했던 거 그 부분을 저 안 돼 했다가 다시 돼 했다가 막 여러 가지로 되게 어지러운 일이 있었죠. 자,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요일 날 우리 회원방에서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. 야, 이거 관세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는데 그게 다시 저 일부 풀려지는 그런 결정이 나왔으니까 트럼프가 의기양양해 갖고 뭐 저런 쪽에다가 뭐 오늘 저녁에 관세 관련해 갖고 안 좋은 얘기를 한마디 할 수 있다.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. 야, 이거 점쟁이 다 됐나 봐요, 저도. 뭐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내가 지금까지 중국이 너무 힘들어 해갖고 곧 망하기 직전일 것 같아서 내가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관세를 유예시켜주고 협상을 했는데 더 이상 착한 트럼프는 없다. 중국이 약속을 안 지킨다.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그랬죠. 근데 예전하고 달라진 거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세를 올렸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. 자, 착한 트럼프는 없다.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있었어요. 타코라는 게 요즘 유행했었죠. 타코. 요게 뭐냐 하면 트럼프가 막 내지를 때 이 트럼프는 금방 급하게 막 내질렀다가 그걸 주워 담고 이런 걸 반복한다.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갖고 트레이딩 하는 거를 타코 트레이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그 트럼프는 몰랐었나 봐요.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가 타코 트레이딩 운운하면서 그렇죠. 뭐 이거 뭐 일관성 없는 거 아니냐. 너 금방 얘기했다가 금방 물러났다가 금방 뒤집고 뭐 이러지 않느냐. 그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거기에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뭐 저 중국에 대해서 되게 좀 센 얘기를 했죠. 자, 뭐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써요. 이 제네바 합의를 지킨다는 전제하에 90일 관세 유예를 시켜줬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착한 트럼프를 기대하지 마라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. 뭐 히토류하고 이런 것들 수출 재개하기로 그렇게 협정에 저 했었나 봐요. 했었는데 그 부분을 안 지켰다라는 얘기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 되게 분노해 갖고 막 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또 한마디를 했어요. 야, 니들도 같이 지켜야 될 거 아니야. 니들 항공기 엔진 수출 이거 제재하는 거 이거 안 한다 그랬잖아. 그리고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. 자, 일부 뭐 화학 물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니들 제재 안 한다 그래 놓고 니들도 약속 안 지켰잖아. 같이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참, 예, 뭐, 일단 뭐, 둘 다, 할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트럼프가 열이 좀 받은 것 같습니다. 이것 때문에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, 조금 좀, 예, 시장이나 그런데 좀 부담은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얘기예요. 야, 내가 관대한 마음으로 봐줬는데, 니들 봐준 나한테 날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 있어?
자, 그러면서 또 철강 관세를 들고 나왔습니다. 외국산 철강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세를 25%를 부과를 했죠. 25%를 부과했는데 이거를 50%로 높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외국산 철강 아마 이거는 뭐 US 스틸하고 지금 뭐 신일본 제철 뭐 그 관련해 갖고 자신들 그 미국 내에서도 철강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. 자, 뭐 우리나라 철강 쪽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관세는 지금 25%였는데 그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. 야, 관세를 25%로 하더라도 쿼터제가 폐지됐으니까 저 일정 부분만큼만 수출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. 양을 정해 놓은 거. 근데 이 쿼터제는 폐지가 됐으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자 이건 뭐 어차피 폐지된 거고 25%에서 50%로 관세를 올렸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좀 저 철강 주식들 요런 쪽에는 조금 부담이 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요거 일봉으로 나스닥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이쪽 저 위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한참 옆으로 막 이렇게 횡보를 했잖아요. 자,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횡보를 한 자리가 있는데 지금 상단이 그 자리 근처까지 좀 올라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조금 부담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고 또 거기다가 이 트럼프의 얘기, 트럼프의 관세, 철강 관세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미국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얘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. 전 세계 국가들이 저거 조금 이 협상 빨리 할 필요 없겠는데 조금 천천히 천천히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관세 관련해 갖고는 6월 6일까지요. 지금 양쪽에 지금 주장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관세를 즉시 폐지해야 된다. 추가로 관세 부과했던 거 폐지해야 된다. 그리고 법원 결정 날 때까지는 물려도 된다. 요렇게 두 가지 결정이 요게 먼저 나오고 요게 나중에 나왔죠. 근데 요거를 6월 6일까지 소명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양측이 다 가서 법원에 가서 이건 이래 이래해서 정당한 거다. 내지는 이건 이래 이래해서 부당한 거다. 이거를 6월 6일까지 일단 소명을 합니다. 그러면 뭐 거기에 따라서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이 나오겠죠. 자, 근데 트럼프 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관세 그거 아니래도 우리 할 할 수 있는 거 많아.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게 작년에 그 우리나라 계엄 사태 나고 난 다음에 전 국민들이 뭐 법에 대해 갖고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알았죠.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. 우리 사실 뭐 파기환송, 파기자판 뭐 이런 거 몰랐잖아요, 아무도. 그리고 하여튼 법 지식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심지어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계엄 상황에서도 뭐 국회 같은 데는 침탈할 수 없다 이런 거 저도 몰랐거든요. 근데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잖아요. 작년에 계엄 때문에 이렇게 국내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라면 트럼프 때문에 또 미국 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될 것 같아요. 미국에 그런 게 또 있다라 그래요. 지금 그 세법 개정안 관련해 갖고 하원을 통과했죠. 그쪽에도 뭐 어떤 조항을 보면 그런 조항이 있다 그럽니다. 이거 미국 차별국 같은 것들 이런 데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뭐 지금 유럽 같은 데도 차별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. 이런 차별하는 국가에서 들어온 자산, 이 돈에 대해서는 미국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 거,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세금으로 더 뗄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저 세법 개정안에 포함이 돼 있다 그래요. 자, 이건 미국에도 글쎄요, 이게 과연 좋은 걸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
하여튼 뭐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요. 적절히 잘 쓰면 뭐 미국에 도움이 되겠죠. 근데 남발하면 또 미국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미국 국채에다가 만약에 국민연금이 투자를 했어요.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국채 10년물이 4.5% 정도 되죠. 4.5% 정도 되는데 자, 여기에 투자를 해서 저 투자 수익을 거뒀어요. 거두면 얘네들이 그런 걸 한다는 얘기입니다. 여기서 세금을 왕창 더 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거기 세법 개정안에 지금 하원에 통과된 세법 개정안에 있다 그래요. 자, 그럼 이게 한 개 국가만 한테만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그러면 별 타격 없겠죠. 근데 한국도 적용하고 독일도 적용하고 유럽도 적용하고 뭐 일본도 적용하고 다 이런 걸 적용해서 협박을 하게 된다라면 누가 미국 국채, 미국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? 큰 손들은 안 하려고 그러겠죠. 세금 여기서 다 뜯길 수 있는데. 자, 그래서 이런 법안도 있다 그래요. 그래서 좀 되게 많이 좀 뭔가가 정리돼 가나 싶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요.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? 관세 4월 달에 이때 관세 확 물린다 그러면서 전 세계 시장이 다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그걸 회복을 하면서 야 뭐 관세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조금 좀 자리 잡아갈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풀려가지 않겠냐 이런 심리가 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좀 뒤죽박죽 돼버린 그런 모습이에요. 자, 그래서 뭐 지금 또 좀 더 좀 이 좀 지켜봐야 되는 좀 관찰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저 미국에 PC가 나왔었죠. PC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. 뭐 숫자로만 보면 괜찮았죠. 2.1%, 0.1%. 헤드라인 PC가 2.1%니까 전월이 2.3% 나왔으니까 뭐 거기보다 저 전년 동기 빕니다. 물론 이게 3월 달, 4월 달에 발표된 3월분 요게 그리고 요거는 지금 엊그저께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발표된 미국의 PC 지표입니다. 자, 여기서 숫자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죠. 그래서 뭐 근원 물가도 마찬가지 2.5로 떨어졌고, 자, 요 정도면 물가는 안정됐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, 이게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. 야, 지금 뭐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잔뜩 물건을 들여놨잖냐. 기업들이 창고에다가 물건을 가득 쌓아놓은 거, 그걸 팔았기 때문에 4월 달에 물가 인상이 없었지. 그 효과가 지나고 나면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냐. 자,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물가가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큰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그 JP 모건 CEO죠. 월가의 황제다라고 얘기하는 분인데요. 자, 이분이 좀 무서운 얘기들을 가끔 하죠. 뭐 작년에도 자주 했었는데 미국 경기 침체 관련해 갖고 자주 무서운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맞진 않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다이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또 미국의 채권 시장이 반드시 균열이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,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살짝 연결을 시켜보면요. 세법 개정안 관련되는 그런 것들 말씀드렸죠. 그 부분이 만약에 미국 기업을 좀 차별하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 이걸 한 국가만 딱 집어갖고 하면 모르겠는데 여러 국가로 막 이렇게 되게 된다라면 미국 채권에서 수익을 얻은 거 이 부분을 지들이 뜯어간다라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큰 손들이 이탈할 수 있죠. 자,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 채권 시장에 반드시 균열이 갈 것이다. 반드시라고 얘기를 했어요. 자,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이 다이먼의 얘기, 이런 우려감들, 이런 것들을 좀 더 키우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다라고 봅니다. 뭐 세금이나 이런 걸로 다 뜯어간다는데, 야, 그럼 미국 국채 팔고 좀 탈출해야지. 이런 심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심하게 나온다라면. 자, 그러면 이게 미국이 달러가 기축통화기 때문에 이렇게 큰 힘을 발휘를 하는데요.
저 트럼프 정책이 또 조금 위험하다라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. 기축통화국은 돈을 많이 풀어야 돼요. 이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야 기축통화가 되는 거죠. 지금은 국제 간의 거래나 원유 거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달러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는데요. 만약에 이렇게 트럼프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렇죠? 더 이상 달러 반 달러 세력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중국도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죠. 야, 니들이 우리한테 수출하는 거는 우리가 달러로 줄게. 근데 니들이 수입하는 거는 우리한테 주는 돈은 위안화로 줘라.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이미 다이먼의 채권 관련되는 얘기, 채권 시장이 반드시 균열이 갈 것이다. 이런 얘기는 가능성은 있는 그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심리 자체가 되게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. 뭐 당장 내일 당장 그렇지 않겠죠. 자, 하지만 이 트럼프가 4월 초에 우리 옵션 만기 전날이죠. 4월 초에 급하게 90일 유예할게 이렇게 얘기했던 게 채권 시장 때문이었습니다. 그때 장중에 이 채권 10년물이 4.5% 이상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 버렸어요. 뭐 지금 조금 뭐 빠지는 듯 하다가 지금도 또 4.5% 이렇게 돼 있지만요. 그리고 30년물 금리가 또 급등했었죠.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되돌렸는데 이 채권 시장에 균열이 나온다라면 이거는 질서 자체가 세계 질서 자체가 경제 질서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채권 시장 역시 마찬가지 경기를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, 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있다라면 그렇죠. 이런 부분들이 좀 미리 조금 먼저 눈치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그런 지표들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부분을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확언하기가 어려운 그런 흐름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미국의 경기 침체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경기 침체가 있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. 자,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요인들을 보게 되면 국내 요인들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로 돌아갑니다.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하반기 때 우리나라가 가장 못난 이 짓을 했잖아요. 제 채널에서도 뭐 각국별로 이렇게 주가 움직인 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. 자, 뭐 우리나라가 작년에 너무 바보짓을 했기 때문에 그 조금만 만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도 지금 주가 자체는 지금보다 훨씬 위에 있을 겁니다. 자, 뭐 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이제 내일 모레네요. 화요일이 대선이니까 내일 모레가 지나면 정치적으로는 좀 안정이 될 수 있겠죠.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새 정부에서는 뭐 경기 침체, 경기 관련 경기 살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주력을 하게 될 테니까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또 트럼프가 저러고 있으니까요. 또 얘기를 할지 이제 또 트럼프의 그 입에 또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외부적으로는 변동성 요인이 되는 거예요. 내부적으로는 조금 안정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충돌이 될 거예요. 자, 그래서 시장을 보게 되면 좀 많이 올랐죠. 그리고 금요일 날 수급을 보게 되면 조금 신경 쓰이는 수급이 나왔습니다. 자, 금요일 날 움직인 모습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 보시면 현물 시장에서요. 외국인들 한 7천억 정도를 팔았습니다. 한 이틀 동안 조금 사더니 그거를 뭐 금요일 날 하루 만에 다 파는 모습이었고, 자, 뭐 코스닥 시장에서도 1200억 정도 팔았고,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지금 27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. 선물 시장에서 2700억 팔았는데 이거는 보면 장 초반에는요. 한 1700억 매도했었는데 그리고 장중에 여기
매수가 뭐 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기도 했어요. 금요일 날 장중에. 그랬다가 종가에는 2,788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 부분도 약간 좀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. 더군다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장을 하면요. 화요일 선거 때문에 휴장이죠. 수목하면 금요일 날 또 6월 6일 헌충일 또 휴일입니다. 자,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디로 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좀 강하게 치고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. 트럼프가 또 좋은 얘기를 한마디 한다라면 모르겠지만요. 트럼프가 좀 지금 또 독한 얘기, 그런 얘기, 착한 트럼프는 없다.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요. 자,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정 부분 제한적인 위쪽으로는 좀 막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, 자, 뭐 수급 상황이 바뀐다라면 가능하겠죠. 근데 금요일 날 수급도 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수급이 나왔으니까 월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좀 잘 해보세요. 자, 그리고 또 뭐 저 이 옵션 쪽에서도 마찬가지 전체 크게 보면 큰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요. 자, 보시면 옵션 쪽도 콜 옵션을 한 2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. 요거 여기서 콜 매수였었는데 금요일 날 조금 매도로 이렇게 20억 정도 매도로 바뀌었어요. 자, 매도를 금요일 날은 20억 정도 매도했기 때문에, 그리고 풋 옵션은 좀 샀죠. 콜 매도, 풋 매수 포지션. 요거는 야, 시장이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뭐 요 정도의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시장 그렇게 보시면 돼요. 뭐 위쪽으로 조금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작년에 워낙 소외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급하게 좀 내려온다라면요. 급하게 좀 급락이 있다라면 그건 다시 이렇게 좀 들어올려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저 콜매도 풋매수 포지션 금요일 하루만 보면 요 포지션인데요. 좀 만기 지나고 난 다음부터를 보게 되면 아직도 푼 매도 포지션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뭐 좀 트럼프나 뭐 어떤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 만기 전에는 그렇게 크게 만기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. 근데 뭐 만기로 따져보면 이번 주 3일, 다음 주 4일, 7일밖에 안 남았죠. 자, 이번 주는 이틀이 휴장이니까. 자, 그래서 그때 만기 전까지는요. 만약에 이렇게 좀 쭉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 급하게 밀리면 그냥 또 이렇게 들어올려 놓을 가능성이 많고요. 위쪽으로 뭐 또 좀 막혀 있기 때문에 좀 출렁출렁하는 뭐 이런 모습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만약에 노려보시려면요. 조정받는 구간이 있다라면 그 구간을 노리세요. 올라갔을 때 그때 쫓아가서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오늘 방송 요 정도까지 해야 되겠네요.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